오늘 강의 포커스는 꼬마 빌딩. 그러니까 매매가 따지면은 30억에서 100억 사이. 대로변보다는 이면. 뭐 그런 위치에 있는 꼬마 빌딩을 여러분들이 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대로변 빌딩들 같은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산 이 꼬마 빌딩의 고객은 임대인, 건물주의 고객은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갑이고 임차인이 을이다. 상하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대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신다 생각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업 사업하는 나의 고객은 임차인이다. 그럼 내 고객이 가장 선호하는 건물을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객이 어떤 사람들이 내 건물에 와서 입점을 해주고 난 임대료를 하는 수익을 달성해 주냐를 봤을 때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용도 지역이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용도 지역은 땅의 용도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땅의 용도 지역에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건축물에도 용도가 있어요. 그 건축물의 용도를 1종 근생, 2종 근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이 어떤 업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시면은 1종 근생시설, 2종 근생시설만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 근생시설은 얘기가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의 준말인데 말 그대로 주택가 인접한 위치에 그 배우 세대들이 뭐 쉽게 쓸만한 재화나 상품들을 구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종들을 근린생활시설로 다 묶어놨어요. 그 중에 좀 규모가 작거나 조용하게 영업을 하는 업종들은 1종, 2종 같은 경우는 조금 시끄럽거나 규모가 1종보다 조금 큰 형태가 2종. 보시면은 제 예를 많이 들 수 있는 게 1종 근생에 들어가 있는 휴게 음식점, 2종 근생에 있는 일반 음식점, 두 가지를 나눠봤을 때 휴게 음식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커피숍이에요. 예. 맥주나 소주 못 팔아요. 그러니까 주류를 못 팔고 그냥 차만 파는 거죠. 일반 음식점은 식당에 생각하시면 돼요. 밥도 먹고 소주, 맥주도 먹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좀 술기를 좀 오르면 노래도 부를 수도 있고 소리도 높아지고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나눠놨다. 그리고 면적들 보시면은 300제곱미터 미만, 약 100평 다 미만이에요. 웬만하면은. 그럼 2종 넘어가면 500제곱미터 미만들이에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사이에 있는 것들이 2종이다. 그럼 여기서 2종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인데 500제곱미터로 더 퍼졌다 라고 하면은 2종 근생에도 학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학원이 있는 그 건물에 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약 150평이 넘으면은 그 건물에 학원이 들어가는 곳의 용도는 교육연구시설을 바뀌어요. 또 병의원 같은 경우도 500제곱미터를 차지할 수 있는데 그 500제곱미터보다 더 늘었다. 병의원 면적이. 그러면 그것도 병원으로 갑니다. 병의원이 아니라. 그럼 또 내용이 달라져요.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장애인 뭐 시설도 집어넣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꼬마 빌딩을 매입하시기 때문에 뭐 요 정도 임차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꼬마 빌딩 매입하신다라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것들은 교재 세세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릴 게 내 건축물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산의 가치를 이제 임대 수입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차인들한테 임대를 올리는 방법이 또 5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쉬운 거죠. 임차인한테 만기 되면 올려주세요. 아, 임대 지금 300 내고 계시는데, 330 주세요. 350 주세요. 이렇게 임차인을 협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셔야 되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뭐냐면 영세한 임차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시는 게 만기 되면은 5% 임대료 인상, 그러니까 5%까지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들은 여기 한산보증금에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 9억 미만이면은 해당이 돼요. 서울시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6억 9천 미만이 되면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상가 임대료 보급에서 지정한 임대료 상한 5%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반대로 한산보증금 9억 초과하거나 경기도에서 6억 9천 초과하는 임차인들은 5% 제한에 해당이 안 돼요. 이 임대료 인상 같은 경우는 한산보증금에 따라서 상가임대보호법에 적용받는 임차인하고 아닌 임차인이 조금 달라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만기 때 올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쉬운 방법. 두 번째는 임차인을 바꾸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그걸 영업권을 보장해주자 라고 해서 계약기신 요구권을 처음에 5년 지정했다가 18년 10월달에 또 5년에 10년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차인이 만기가 됐을 때 계약을 갱신해달라. 그러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최초 입주한 날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을 많이 만들어서 임차인 지위를 올려놓으니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분쟁이 많아요. 예,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요즘 현재 꼬마베팅 시장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은 모든 임차인이 다 가능합니다. 영세한 임차인이든 부자 임차인이든 모든 임차인이 다 가능한 게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래서 명도비에 주고 내보내면서 새로운 임차인 받거나 또는 10년까지 그냥 기다리거나. 자, 그럼 임차인 어떻게든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임차인 받아야 되는데 낡은 그 건물 그대로 받으면은 임대료 많이 못 올리잖아요. 아파트 치면은 임차인 나가고 난 다음에 안에 인테리어 좀 손보면 주방 싱크대 손보고 바닥 손보고 화장 손보고 하면은 전세가 올라가잖아요. 아니면 전세에서 월세를 받든가. 그러고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건물도 리모델링 거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세 번째가 리모델링 가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꼬마빌딩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이잖아요. 용도 변경 하면서 주택에서 사무실 바꾸면서 이 건물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위에 3, 4, 5층이 비게 되면 3, 4, 5층은 공사할 바에 차라리 1층, 2층도 나가세요 라고 해서 전체 리모델링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2004년 이전에 신축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지금 용적률보다 높게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 그대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형태의 리모델링을 한 5년, 6년 전부터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는 용적이 많이 받아놓은 건물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다 바뀌어 있는 거죠. 용적이 많이 받아놨는데 3년 전에 리모델링 벌써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실 때는 2004년 이전에 용적률 많이 받은 건물을 사시거나 또는 아예 도로사선 때문에 못 받은 걸 사셔가지고 그 도로사선을 또 이제 더 중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리모델링은 면적이 똑같이 가면 괜찮은데 면적이 는다 라고 하면은 또 주차 대수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 면적이 증가했다 라고 하면 또 40평당 한 대로 주차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차를 늘리실 공간이 있으면 가감하게 정축을 허가받을 수 있고, 주차를 늘리실 공간이 없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 찾아야죠. 그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중축의 면적이 한계가 이제 제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존 건물 허물어 버리고 나들이 상태 만든 상태에서 거기다 신축하는 거죠. 예, 새 건물 완전히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이게 1, 2, 3, 4, 5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임대료 인상부터 신축까지 넘어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공사 기간이 길어져요.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보통 신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면에 꼬마빌딩 지하 1층에 지상 6층짜리 건물을 짓는다 라고 하면 한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10개월 정도? 그럼 10개월 치면 10개월 동안 나는 월세는 안 들어오고 이자를 내야죠. 왜 잔금 때나 대출 받아서 매입을 했으니까. 그래서 신축을 계획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 계획하시는 분은 그런 어떤 이자 내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자금을 보실 때 보시면 좋고, 그래서 서서히 상권이 만들어지면 이제 용도 변경, 그 상권이 더 커져요. 임차인이 더 많아지고 유동인구 많아지고 하면은 누군가 여긴 좀 되겠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할 생각으로 또 뭔가 사죠. 그리고 상권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리모델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왜? 땅값도 올랐으니까. 이게 오른 땅값 주고 내가 매입을 했는데 임대를 더 높게 받아야 되니까 리모델링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버려 신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변화만 가지고도
조금 이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예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 가시죠?